네. 자, 307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가우스 그래프 그리기라고 해주세요. 5번이 먼저네요. 그래요. 305번, 아, 그러네요. 자, 305번부터 가겠습니다. 아래 부분집합의 A에 대해서. 모든 A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네, 이 실수 R에 대하여 그놈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FA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 X가 이 A의 원소이면은 주어진 요놈은 0이 나오는 거고요. 이 X가 A의 원소가 아니면 주어진 얘는 뭐 1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시면 모든 A에 대해서 FA의 치역이 0, 1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얘를 전체 실수라고 잡아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 X가 이런 형태가 존재할 수가 있나요? 없죠. X는 항상 여기에만 존재하니까 이 모든 치역이 0이라는 거 당연히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기억은 좀 호접하게 바로 틀렸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해부터 가겠습니다. FA의 X는 1-A 여집합의 X랑 똑같냐? 이 질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요. 저번에 어떤 느낌 많이 했냐면 여기에 유리수가 들어가면 1이 나오고 무리수가 들어가면 뭐 0이 나오고 이런 거 조금 했던 것 같거든요. 똑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X는 A에 들어가 있는 애냐 들어가 있지 않는 애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등식을 증명할 때도 등식의 증명은 좌변하고 우변을 정리해서 증명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도 X가 A의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 이 두 개로 나눠서 양쪽을 다 증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X가 A의 원소라면 얘는 뭐가 나오고 0이 나오고 좌변은 0입니다. X가 A의 원소라면 A 여집합의 원소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1이 나오고 얘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도 1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가 1 빼기 1이니까 여기 나와서 이때는 증명이 된다. 자, X가 A의 원소가 아니라면 이 말 자체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X가 A 여집합의 원소라는 이 말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말 자체가 X는 A의 여집합의 원소가 아닌 이 말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는 요놈은 1이 나오는 거고요. 좌변이 우변은 여기에 원소인 게 맞으니까 0이 나오니까 우변은 1-0에서 1이 나오니까 좌변 우변이 똑같으니까 증명이 된다. 이렇게 완벽하게 써주시면 이게 수수령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니까 완벽한 증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고요. 자, D는 B가 전체의 부분집합, 네, B 또한 지금 A처럼 전체의 부분집합일 때 A 합집합 B 요놈하고 요놈이 똑같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주어진 예도 우리가 증명을 한다면 X가 A의 원소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를 얘기해야 되냐면 지금은 집합이 A하고 B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원소라 하면 몇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X가. A에만 있을 수도 있고, A, B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B에만 있을 수도 있고, A, B 자체가 없을 수 있죠. 네 가지 경우를 사실은 다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1번 X가 여기 존재할 때, 2번 X가 여기 존재할 때, 3번 여기 존재할 때, 4번 여기 존재할 때에 따라서 좌변우변이 항상 똑같은지를 다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쭈르륵 하시면 되는데 이거 이제 빨리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케이스는 여기에 원소도 아니고 여기에 원소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럼 원소가 아니니까 1이 나온다고요. 1 나오니까 답은 똑같네요. 됐나요? 자, 2번 케이스는요. A의 원소죠? 합집합의 원소죠? 하지만 B의 원소는 아닌 상황이죠? 그러면 얘는 원소니까 1 나오고 얘는 원소니까 1 나오는데 얘는 뭐가 나와요? 원소가 아니니까 0이 나오는 거죠. 틀렸네. A의 원소는 아, 원소면 0이구나. 원소면 0. 원소면 0. 원소면 0. 원소가 아니니까 1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이때는요. A하고 B 양쪽에 다 원소니까 다 0 나와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 A의 원소가 아니니까 합집합의 원소니까 0. 맞습니까? A의 원소는 아니니까 1. B의 원소니까 0.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0이 나와서 다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하게라도. 따라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애매하게라도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애매하게 해버리면은 시험 때도 약간 삐걱거릴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305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30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7번에다가는 가우스 그래프 그리기. 근데 이게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실 분들 알고 계시고, 나는 가우스하고 아예 손절 치겠다. 손절 치고 선생님 딱히 뭐라고 하진 않도록 할 텐데, 선생님은 교재에 혹시 가우스가 들어가 있다면 풀긴 풀 겁니다. 아시겠죠? 가우스 교과가 좀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우리 기출 몇 번 봤는데 기출에서 코시 써본 적이 있어요? 거의 없죠. 그냥 산수기만 나오죠. 코시도 교과가 좀 메인 것 같아요. 교과서에 없어요? 자기가 알려줬나? 교과서에 뭐 있긴 있다고 하는데 뭐 더보기 약간 이렇게 있다는데 완벽한 개념이 있는 건 아니지. 그래요? 네, 그래서 안 나오는 게 맞는데 그치는데요. 그런데도 내도 딱히 뭐라 못하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은 찝찝해가지고 매번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치는 원래 그냥 나오니까 해왔던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게 낫지 않을까요? 나오면 어떡해요? 고생이 있는 주는 건 다 푸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절대부등식 느낌이 나면 호식 배제하고 산수기가 먼저 떠올리면 좋겠죠. 그렇죠? 자, 네,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어진 요거를 여러분들이 푼다라고 생각하면 치환해서 풀어도 되고 그래프를 합성해서 풀어도 되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치환이 좀 더 편할 것 같다는 느낌은 빠르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fx를 t라고 치환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고요. 여기서 일단 t의 값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t의 값이 의미하는 건 y는 fx라는 요 그래프와 y는 x라는 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t라고 해서 그 t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t는 그 t가 사실은 뭐였다? fx였다 이렇게 가면 t.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t를 구하려면 이 fx하고 x의 교점을 처리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뭐 fx의 그래프를 그리든 열심히 정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그래프 안 그려도 되네. 다시 보니까. 그래도 그래프는 그릴게요. 자, fx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제 공부해야 될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쪽 풀이는 아마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딱 공부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그래프 그리려고 어떻게 하죠? 그 절대값이 양수인 범위랑 음수인 범위로 쪼개잖아요. 가우스가 나오면 가우스라는 놈은 항상 선생님은 가우스를 맨날 정수라고 읽어왔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얘가 x의 값에 따라서 정수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정수 값에 따라서
범위를 나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우스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절대값하고 묶어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절대값은 양수함수에 따라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나눈다. 가우스는 x의 범위에 따라 저 정수값이 나올 텐데 0, 1, 2, 3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범위로 나눈다. 이게 끝이에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4x라는 놈은 4x의 범위는 0부터 4까지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 이 가우스 4x라는 놈은 정수일 텐데 얘는 0일 수도 있겠고 1일 수도 있겠고 2일 수도 있겠고 3일 수도 있겠고 4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에 따라 여러분들이 정수에 따라서 범위를 설정만 해주면 이제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주어진 얘가 0이라는 얘기는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얘가 작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4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요 근데 가우스 4x는 0이라는 애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려면 x가 4분의 1이면 딱 1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2가 되면 안 되는 거죠. 4분의 2보다는 작다 이런 식의 범위를 쭈르륵 여러분들이 설정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주어진 이 그래프 우리가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우스 4x가 0이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4x라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거고 얘는 가우스 4x가 1이니까 얘가 1인 거예요. 4x-1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주면 끝인 거예요. 3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는 이 범위에 따른 이 그래프, 범위에 따른 그래프, 범위에 따른 그래프를 그리면 fx의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분의 1, 0,0을 지날 거고 4분의 1 대입하면 1이 나오니까 4분의 1 대입해서 1이 나온다라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 그 다음 4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나옵니다. 0 나오고요. 4분의 2를 대입하면 1이 나오는 이러한 형태를 또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1이라는 거, 4분의 4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여기 색칠해요. 이렇게. 그래서 fx 여러분들이 그린 거 어때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내가 풀려는 건 뭐였죠? fx하고 yx의 교점을 일단 t라고 구해서 다시 fx가 t가 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yx라는 직선을 그려주시면 yx라는 직선은 1,1을 지나는 여기를 지나면서 원점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yx라는 직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그에 따라 가능한 t는 요놈이 t가 될 수도 있는 거고 t1이라고 합시다. 요놈이 t2, 요놈이 t3가 되겠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y는 t1이라는 놈을 그리면 t1이 0이죠? 그럼 y는 t1이라는 놈을 그리면 이렇게 따라오니까 이거 fx하고 t1의 교점은 한 개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fx가 t1이 되는 건 다섯 개다. 따라오고 계시나요? fx가 t2가 되는 건 이렇게 y는 t2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럼 교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 다음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되는 거니까 다섯 개, 네 개, 네 개. 처리하니까 답은 13개 의미 정도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풀이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우스 그래프만 그려주시면 똑같이 정답을 구할 수 있다. 이거 307번 문제였고요. 꽤 되네요. 자, 30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09번.
다함수 fx에 대해서 gx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다 그리고 g하고 f를 합성했을 때 x는 m에서 최소값 n을 합니다. 6n 더하기 4를 모든 x에 대해서 x의 그러니까 x다. x 마이너스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요게 전부겠네요. 우리가 요번 해석을 많이 해왔어요. 그쵸?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그냥 f가 f의 역함수 자체가 되는 상황인 것이고 요놈의 근의 형태를 생각하자면요 여러분들 근의 형태 이거 얘들아 근의 형태 바로 기억납니까? 이 문제랑 딱 키고 걸려줬어요. fx가 x가 되는 게 근이고 그리고 y,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에 대해서 근 형태 나와야 되는 거 괜찮습니까? 실전 테스트에서 좀 정리 깔끔하게 했던 거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상황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여기서는 요 말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식이 나와도 여러분들 그냥 함수 fx 이렇게만 나오지 다항함수라고까지는 잘 안 주거든요. 다항함수라고 나오면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나머지 정리 뭐 이런 거 나왔어요. 항등식 이런 거 나왔어요. 다항함수 하면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쓰고 넘어가라고 했는데 네, 차수가 존재하는 게 다항함수다. 그럼 차수가 존재하니까 차수를 뭐 할 생각? 파악할 생각.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다시 주어진 예는요. 다항함수는 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수를 파악할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이냐면 f를 합성합니다. 근데 몇 차가 나오는 거예요? 1차가 나오네요. 그럼 f는 몇 차일 수밖에 없어요? 1차일 수밖에 없는 거죠. 2차나 2차 더하면 4차 나올 거니까. 그래서 fx는 1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풀이는 여러분들한테 쉬운 풀이는 요겁니다. fx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fx 자체를 ax 더하기 b라고 잡아주시면 주어진 문자가 두 개니까 식 두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식은 이러한 식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식은 이러한 식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 식 그대로 갖다 쓰면은 f에 ax 더하기 b를 한 게 x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x 대신에 ax 더하기 b를 대입하는 얘기니까 정리해주시면 a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인데 얘가 x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a제곱이 1일 것이고 ab 더하기 b가 0일 것이다. 자 그러면 a가 1이면 여기 a가 1이니까 b는 0일 것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b는 아무거나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여기는 항상 성립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a가 1이고 b가 0이면 fx가 y, x라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문제에서 f-1은 2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a가 1이고 b가 0이면 fx가 x인 겁니다. 근데 fx가 x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밖에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실제 fx라는 놈은 a가 마이너스 1이고 b는 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일 텐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2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f-는 1 더하기 b가 2가 나오는 거니까 아 b는 1이구나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어요. 실제 fx라는 놈을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셨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는 요거 풀면 되는데 보세요. g에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에요 여러분들. 요거의 최소값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요거 보시면 g가 2차 함수잖아요. 얘는 언제 최소예요? 여기 x가 뭐일 때? 대칭 축일 때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의 최소값이에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란 얘기는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x가 뭐면 될 거예요? 2분의 5면 된다는 거죠. 여기 2분의 5면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최소값 자체는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가 쏙 대입하면은 n의 값이 나오니까 그거 처리하시면 정답이 나온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게 10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고요. 여태까지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걸 좀 더 빠르게 끄집어낼 수 있는 해석 공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자, 이 해석 잘 따라오세요. 자, 보면요. 일단 다음 함수라는 걸 가지고 fx가 1차라는 걸 끄집어낸 것까지는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안 하시면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1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해야 안 해요. 무조건 하죠. 그쵸?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말 자체를요. 아, f랑 f의 역함수가 똑같구나라고 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f하고 f의 역함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f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렸을 때 그놈을 yx에 대칭시킨 거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x가 일단 얘일 수 있는 겁니다. fx가 y에 x면 그대로 여기 대칭시켜봤자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또 어떤 형태면 될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요거를 y에서 대칭시켜도 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요. 요 개념 일단 우리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개념이 따라오시면 좀 더 깔끔하냐. 1차 함수에 대해서 f하고 f의 역함수가 똑같다는 얘기 자체를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라고 빠르게 읽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f하고 f의 역함수가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기울기 마이너스 1.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fx는 x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일 텐데 y는 쓸 수 없으니까 여기서 아까의 연산을 다 갖다 버리시고 이렇게 처리하셔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나오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사실 빠르게 암산까지 간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309번 개념까지 조금 해석까지, 개념이라기보다 해석까지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서 3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좀 걸리네. 주셔도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식으로 조금 써놓고요. 다음에 공부할 때 그거 보면서 왜지?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그 글귀를 잘 지우죠. 이제 본인이 일 안 된 거지만 그건 또 용납할 수 없으니까 애초에 없는 일인 듯이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공집합이 아닌 x를 정의역으로 정리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다. 네, f하고 g가 같도록 하면 x의 개수 중에 각 집합 모든 x의 연소하는 8 a 더하기 k는 거라.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들아 여기 있는 이 k의 개수는 4개, 5개, 6개 이런 게 나올 수 있나요? 없죠? 이 함수가 두 개가 똑같기 위해선 x를 뭐로 한정시켜야 돼요? 이 f하고 g의 무슨 점? 교점. 근데 그 교점이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부분집합이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게 거듭제곱인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찍더라도 그렇게 찍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군집합까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의 거듭제곱에서 1 뺀 걸로 k는 찍어야 된다는 거 알아도 되고 물어도 되고.
자, 어쨌든 x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 둘의 교점을 먼저 찾아내니까 교점은 연립으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f하고 g라는 거를 연립합니다. 넘겼어요. 자, 연립해봐서 이렇게 고차방 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고차방 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x의 어떤 숫자를 대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입하고 싶어요? a 없앨 때는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나와서 a가 다 지워지고 딱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 인수분의 형태 잡아주시면 이렇게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오세요.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된 게 눈에 보이죠?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된 게 보이는 거죠. 그럼 실제 x라는 놈은 이 교점들로 한정시키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거나 a거나 2 이렇게 생긴 게 맞는데 이게 실제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는 겁니다. 왜?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a가 2일 수도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얘를 볼 때는 얘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 얘가 마이너스 1하고 2라는 놈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두 가지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a가 2는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고요. 또는 a가 마이너스 1하고 2가 아니라면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하고 2인 경우, 이때는 그게 아닌 경우 이렇게. 자, 그래서 실제 교점이라는 게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교점이 2개다라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문제에서 이 모든 x, 즉 요놈의 부분집합들이 다 될 수 있는 게 x이기 때문에 요놈의 모든 부분집합들을 구해서 원소합을 구해서 8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놈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한번 써보면 원소가 1개인 거, 원소가 2개인 걸 쓰니까 이렇게 나와버려서 원소합의 8이 말이 되었는데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의 합이 8이 말이 안 돼요. 못 쓰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은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요거의 원소의 합을 구할 때 이렇게 또 하나 쓸 겁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몇 개 있는 게 뭐예요? 얘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몇 개 있는 게 뭐예요? 4개 있는 게 보이셔야 돼요. A라는 게 몇 개 있고 4개 있고 E라는 게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A하고 E라는 게 몇 개씩 있다? 4개씩 있어서 여기 파악되면 되겠다. 이렇게 빠르게 풀어주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쓰고 있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시험 때는 쓰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요게 5개, 6개 시험에서 나오면 그때는 못 쓰잖아요. 지금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시험 때 쓰셔도 되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요거 A값 구하시면은 A가 1이에요. 그래서 A는 1, 이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럼 A가 1이니까 요 개수는 요놈의 부분집합의 개수 8개. 근데 부분집합 빼니까 7개가 돼요. K는 7, A는 1, 더하니까 8. 이런 문제였고요. 3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11번. 상우야, 혹시 종교 있어요? 종교 있어요? 없어요? 아, 이게 안 될 거였나? 저번에 안경 신세계라고 해놓고 왜 신세계 바로 떨쳐버렸어요? 뭐라고? 안경테를 깎았어? 네, 안경을 닦다가 아, 안경을 깎다가 테를 부셨어? 그래서 안마가 불편해서 눈이 너무 아파서 계속 쓰고 있으니까?
눈 좋은 것도 진짜 복이죠. 혹시 여러분들 시력 나 2.0이나 있나요? 있나요? 1.5 이상. 오. 선생님 중학교 때 시력 검사하면 맨날 2.0 다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하지? 선생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력 검사하는데 칼인데 다 보이는데 이걸 왜 하지? 근데 애들 다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 좀 이상한데? 오히려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됐죠. 시력이요? 좋아할 수 있다고요? 저는 0.7인데 1.5 됐어요. 수술을 하는 거예요? 크리처보다 4원 지금. 잘하고 계셨잖아요. 이게 안 나갔어. 아 그래요? 신기하게. 요즘에는 눈병 이런 게 유행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눈병 걸렸다 이런 얘기 혹시 잘 못 들어봤죠? 선생님 때는 눈병이 되게 유행을 가끔 했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눈병 걸리면 이게 전염이 되게 심해가지고 눈병 걸리면 학교를 쉬어요. 눈병 나한테 한 2주? 이렇게 합법적으로 쉽니다. 진짜 합법적으로. 그래서 눈병 걸리는 막 따라다니고 눈병 막 걸리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눈병 걸리면 이게 뭐 눈이 안 좋아진다 나중에 뭐 시력 감퇴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선생님 눈병 걸리고 나서는 시력이 줄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떨어졌겠죠? 웬만한 거 보이는데. 자, 얘들아 볼게요. hx라는 함수 이렇게 있고요. f가 x에서 x로의 함수 나와 있네요. 이게 문제 이해만 한 번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푸는 방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일단 f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릴 때 얘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x 1, 2, 3, 4를 넣었을 때 1, 2, 3, 4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라는 함수를 그릴 때요 1일 때 나올 수 있는 게 이 4개인 거고 1, 2, 3, 4 x가 2일 때 나올 수 있는 것도 이렇게 1, 2, 3, 4인 거고 3일 때 나올 수 있는 것도 이렇게 4일 때 나올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F4는 2라고 했기 때문에 4를 대입하면은 2가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놈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프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4를 대입하면 2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문제 보시면 hx가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했는데 hx를 그리는 방법은 f가 크면 f가 나오고 g가 크면 g가 나오고요. 똑같으면 똑같은 애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은 f가 나오거나 g가 나오거나 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f라는 거를 내가 1일 때 여기 4개 여기 아니야 이렇게 이 4개 중에 1일 때 어디를 찍고 2일 때 이 4개 중에 어디를 찍고 f라는 놈을 3일 때 어디를 찍어야 1대1 대응 즉 가로선이 하나가 나오게끔 할 수 있냐라는 이런 질문인 거예요. 따라오세요. hx를 자 근데 hx는 다시 위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f하고 g 지금 흰색하고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찍어 나갈 건데 흰색하고 빨간색을 찍어서 위에 있는 거를 h라고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지금 f는 빨간색으로 그리고요. h라는 건 연두색으로 찍어볼게요. 그럼 여기 연두색 지금 여기는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되어 보여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2라는 값도 끄집어내고 1이라는 값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4라는 값도 끄집어내야 되고 왜냐면 x에서 x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취업 1, 2, 3, 4여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1이라는 거를 끄집어내면
여기에다가 점을 찍는다는데 큰 애가 나오니까 1이라는 값이 안 나와요. y값이. 여기도 1이라는 값을 끄집어낼 수 있나요? 없죠. 그럼 1을 끄집어내려면 무조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 값이 나오니까 위에 있는 값이 h이기 때문에 심지어 f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f가 어디 찍힐 수밖에 없다? 여기 찍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실제 y값은 1하고 3이라는 건 내가 지금 y값은 처리한 거고요. 그에 따라 2하고 4를 내가 처리하기 위해선 다시 이 빨간색 F라는 놈을 어디다가 찍어야 되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내가 2라는 걸 만들려면 여기서 2를 만들 수 있나요? 없죠. 왜 위에 있는 게 나오니까 이건 무조건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를 만들려면 여기 이렇게 찍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F도 여기다 찍어줘야 되고 그에 따라 H도 여기 찍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F를 여기다가 찍으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마지막 여기서는 4라는 값이 나와야 되니까 F를 여기다가 찍어줘. 그에 따라 H도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1대1 대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 찍어가지고 위에 있는 거 나왔는데 걔가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문제다. 이런 A요. 천천히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31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요? 지금도 10시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F라는 게 X에서 Y로 양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X가 1, 2, 3, 4고요. Y가 1, 2, 3, 4, 5, 1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문제는 A하고 B 합집합을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얘를 구하려면 일단 A라는 거 먼저 구하고 B라는 거 구한 다음에 A하고 B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형태를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거 먼저 한번 처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혹시 처리 못했다면은 그냥 이 1번부터 막히는 거 이거 세 문제 풀어야 됩니다. 3개. 이런 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대소가 정해졌다. 그럼 뽑기만 하면은 끝난다. 하지만 등호가 있네. 그럼 등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죠? 등호를 경우의 수입니다. 주어진 예는요. F2하고 F3이 같은 것도 정답이고 F2하고 F3이 이렇게 대소가 정해진 것도 정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다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얘는 2가 가면 3이 가는 방향도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얘네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따라오세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5가지. 4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5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렇게 대소가 정해져 있네요. 그럼 얘는 2하고 3이라는 애가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몇 군데로 간다는 얘기? 2군데. 그럼 여기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2하고 3의 화살은 전부로 정해진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2하고 3은 정해진 거예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이제? 5군데.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3이 4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5군데 이렇게. 그래서 5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NA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NA를 처리해 주시면 5의 세제곱 더하기 5C 곱하기 5의 제곱이라는 애가 NA인 거고요. NB를 더합니다. 자, NB는 그냥 1대1 함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대1 함수. 그럼 1대1 함수는 1이 갈 수 있는 게 5개, 4개, 3개, 2개니까 얘가 NP 뺍니다. 이거면서 1대1 함수 교집합이니까 A면서 B 요거면서 1대1 함수. 자 근데 요거면서 1대1 함수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 두 개 같은데 1대1 함수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일단 배제. 그럼 요거면서 1대1 함수가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5개 중에 몇 개 뽑고 2개 뽑고 이 2개가 이미 뽑힌 거예요. 2개로 뽑힌 거예요. 그럼 1대1 함수를 내면 1이 갈 수 있는 게 남은 3개 중에 하나, 4가 갈 수 있는 거 남은 2개 중에 하나.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하시면 하나의 문제, 2개의 문제, 3개의 문제를 다 풀어준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좋은 문제 같습니다. 312번에 내신형 문제라고 생각해요. 풀이도 정해져 있고 근데 요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수학과 선행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를 하나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거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짜 얘들아 이거 수평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바꿨어야 돼요? 그냥 5개 중에 2개를 뽑는 가지수는 10가지다 이렇게 쓰던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니면 5C라고 쓰지 마시고 5 곱하기 4를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10만 쓰세요. 10만 쓰고 이게 뭔 소리라고 하면은 그때 그냥 나중에 얘기하면 되는데 안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물어보면은 그 선생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여러분들하고는 딱히 관련 없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호는 아직 안 돼서 못 쓰지만 곱하기 형태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자, 한 문제 더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의 2번 정역과 공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c. 정역도 자연수, 공역도 자연수. fx는 2의 x제곱에 1의 자연수. gx는 kx. 이때 2번 원수의 개수 F하고 G를 합성한 놈의 원수의 개수 안 해보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가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나왔는데요. 뭐의 원소의 개수냐면은 요놈의 값이 딱 2개만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그러면 이놈의 값은 어쨌든 F에다가 G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인데 어쨌든 F의 값 자체가 2개만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F의 값 자체가 2개만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F라는 놈은 값을 생각을 해보면 F는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고 2가 나오고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고 4가 나오고 3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고 8이 나오고 4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고 6이 나오고 5를 대입하면 다시 뭐가 나오고 2가 나오고 돌아오는 거예요. 즉 주기가 몇인 겁니까? 4인 거예요. 이 F 안에 들어가는 요 놈은요 주기가 4인 상황이어서요 4로는 나머지가 0, 1, 2, 3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나는 그 값들 중에서 2개의 형태만 나온다는 얘기는 이 G라는 놈의 값 자체가 즉 GX가 4로 나온 나머지가 이 4개의 형태 중에 2개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K를 찾아주세요. 이렇게까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이 K라는 놈을 4로 나온 나머지가 0, 1, 2 이렇게 쪼개도 되는데 그건 좀 선생님 봤을 때는 오바인 것 같고요.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K를 뭐 하자? 대입하자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K가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K가 1이면 GX가 X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놈은 1, 2,
3, 4 다 나올 수 있죠. 즉 사로는 나머지가 0, 1, 2, 3 다 나올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4개가 될 겁니다. 4개가 다 다른 얘기가 나오는 얘기. 이래서 무슨 말인지? 자, K를 2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GX라는 애가 2X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2하고 4하고 6하고 8, 뭐 10 이런 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4로 나온 나머지가 몇인 놈과 2인 놈과 몇인 놈? 0인 놈. 그리고 2인 놈, 0인 놈, 2인 놈, 0인 놈. 즉 계속 똑같은 두 개의 값만 나온다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는 정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3이라는 놈 한번 볼까요? 자, 3이라는 놈 보시면 얘가 3x여서요. 1 대입하면은 3 나오고 6 나오고 9 나오고 10이 나오고 이런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고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고 1이죠. 그럼 그 순간 원소가 3개 바로 존재하니까 말이 안 되겠죠. 따라오세요. 그 3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4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4는 무조건 4의 배수가 나올 거니까 얘는 4, 8, 16 이렇게 나와 10이 나올 거니까 무조건 4로 나머지가 몇이고 0인 형태만 나오니까 이때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 따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아서 푸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요. 실제 K가 5인 거 한번 해볼게요. K가 5인 거 보시면 5x가 나와서요. 5, 10, 15, 20 나와서 4로 나온 나머지가 1이고 2고 3이어서 이것도 탈락인 거예요. 6인 거 보시면요. 얘는 6, 12, 18, 24 나왔어요. 나머지가 2, 나머지가 0, 나머지가 4로 나온 나머지가 2, 나머지가 0.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의 규칙 6과 2가 정답이었죠. 따라오니까 얘도 40권만 뛰면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2, 6, 10 이런 애가 나오는 거니까 실제 이걸 만족시키는 K는 2, 6, 10 그놈의 일반항 잡으면 4n 마이너스 2라고 빠르게 잡을 수 있으니까 4씩 커지니까 4n 1 대입하면 2 나오게끔. 따라오세요. 자, 근데 20 이하니까 이 n이라는 게 1부터 어디까지 가면 1부터 5까지 가면 이라고 해서 5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합을 구하면요. 합이면 2, 6 그냥 쓸게요. 10, 14, 8 이거 더하니까 답은 30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데이터서 규칙성을 찾는 이러한 형태인 거고요. 왜요? 보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서술형이면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또 약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술형 풀이는 사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연수 K를 생각할 때 이 K를 하나하나 다 모든 자연수를 생각하기가 싫다. 그래서 K라는 걸 2개로 쪼개면 뭐랑 뭐로 쪼갤 수 있다? 짝수를 3개로 쪼개면 3으로 나머지가 0, 1, 2인 따라서 여기까지. 그럼 지금은 K를 몇 개로 쪼개는 게 이익인 거예요? 4로 나온 나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K를 4개로 쪼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답지를 보시면 K를 4로 나온 나머지가 0인수, 4로 나온 나머지가 1인수, 2인수, 3인수로 쪼갰을 텐데 그 이유가 다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하지만 대입해서 푸는 것 또한 실전 풀이니까 이거 또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쉬었다가 남은 문제를 또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뭐요? 자,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312번까지 했습니다. 네. 13번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314번. 일단 진행하고 얘네가 모두 A에서 A로 함수다. 그리고 H랑 G랑 F를 합성한 주어지니까 상수 함수가 능력하는 F, G, H의 개수를 구하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3번 합성해서 상수 함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3번
세번을 합성한 거를 표현하려면 집합 자체를 여러분들이 4개를 그려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F 갔다가 G 갔다가 H가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1, 2에서 1, 2로 가고 있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여기에 1하고 2가 하나만 나오게끔 이러한 개수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즉 여기가 상수함수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제 실제 우리가 F라는 놈 앞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보면은 F 볼 때요 얘가 뭐 1로 2로 갈 수 있는 이런 상대함수일 수도 있고 뭐 2하고 1 크로스 돼가지고 1대1 함수일 수도 있고 얘가 상수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상수함수가 나와버리면 이 1이 이제 가는 방향에 따라서 1, 2의 값이 다 정해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미 상수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가는 것도 무조건 상수함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답은 끝났는데 첫 번째 F라는 애가 만약 상수함수가 나오면 그에 따라 G하고 H는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이 무조건 이 합성함수는 상수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요거 이해되십니까? 안 돼요? 얘가 상수함수면 여기에 어떤 애가 나와도 1이 어디로 갈 거잖아요? 2가 어디로 갈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1, 2는 무조건 요 하나의 값으로 나오고 상수함수가 된다고. 이제 이해되나요? 좋아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상수함수면 무조건 합성함수, 상수함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일단 요놈의 개수부터 처리하시면 자 여기서 상수함수가 나오는 형태는 얘네가 1로 가거나 2로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얘가 아무거나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냥 G에 함수의 개수를 세주면 된다는 겁니다. G의 함수의 개수, 모든 함수의 개수.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두 가지니까 G의 함수의 개수는 2의 제곱. 마찬가지로 H의 함수의 개수도 1이 갈 수 있는 거 두 개고 2가 갈 수 있는 거 두 개니까 2의 제곱. G의 H 함수의 개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일단 F가 상수함수인 경우를 처리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F가 상수함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F가 상수함수가 아니면 무슨 함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기서는 그냥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는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얘가 1대1 함수인 경우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F가 1대1 함수니까 얘네가 뭐 1로 가든 2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놈들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상수함수 한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똑같을 것 같아요. 이 G가 만약 상수함수면 얘가 하나로 가버리면 이제 H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하지만 G가 또 상수함수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마지막 H가 뭐면 되는 거예요?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일단 형태는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해서 다시 합니다. F가 상수함수가 아닐 때 G가 상수함수면은 H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F가 상수함수가 아니고 G도 상수함수가 아닐 수 있다고요. 즉 F도 1대1이고 G도 1대1일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래세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는 얘네는 무조건 상수함수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여기는 이 두 개가 하나로 간다는 겁니다. 이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마지막은 H가 무조건 상수함수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해주면 사실 모든 경우를 다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래가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답 내주시면 자 F가 상수함수가 아닌 거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그에 따라 2가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그러니까 1대1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따라오세요. 자 G가 상수함수면 G 상수함수가 몇 가지? 얘네가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두 가지. 아무거나니까 이렇게 똑같이 상수함수가 아니면 두 가지. 상수함수가 아니면 두 가지. 상수함수면 똑같이 두 가지. 그래서 16 나오고 8 나오고 30이 나오니까 다 더하니까 답은 56 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서 3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16번. 좀 옛날 방법 문제인데
여러분들 기출에 한 번쯤 나왔다면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안 나왔다면 또 나올 것 같기도 하니까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다 대비하시면 됩니다. 3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이때 f2015를 구하라. fx는 1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애가 fx. 모든 양의 x에 대하여 f3x가 4배의 x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fx에 대해서 나는 fx에 대해서 1부터 3까지에 대해서만 fx를 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에서는 뭘 대입해달래요? 2015라는 굉장히 큰 걸 대입해달래요. 그럼 여기다가 당연히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1부터 3까지밖에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기 있는 이 x의 범위를 어떻게 2015까지 확장할 수 있냐, 이렇게 일단 문제를 읽어주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내가 여기 x에다가 1부터 3까지를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x가 3부터 9까지 형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1부터 3까지 돼서 3부터 9까지의 값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f라는 놈의 범위를 점점점 확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있는 놈은 문제에서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내 목표는 요거 하나입니다. f가 1부터 3까지는 뭔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015라는 놈을 1부터 3이라는 범위가 나올 때까지 축소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1부터 3까지는 fx가 뭔지 아니까 요 놈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뭐 3787에 뭐 f3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만들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f3은 뭔지 아니까, f1도 뭔지 아니까 요 놈을 범위를 축소시키는 문제인 거예요. 일단 여기 문제 형태 이해되세요?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놈의 범위를 축소시키려면 일단 2015의 형태를 끄집어내려면 x에다가 뭘 대입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x에 2015를 대입하면은 여기가 2015 여기 범위가 커지죠. 근데 나는 범위를 축소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2015로 만들 게 아니라 여기를 2015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따라오세요. 그럼 x에 뭘 대입할 생각? 3분의 2015를 대입할 생각. 따라옵니까? 그래서 얘를 한번 대입해보면은 f2015라는 애가 뭐가 되냐? 3배의 f의 3분의 2015가 돼서요. 범위가 약간 축소됐다라는 느낌. 계속 축소시키면 이 범위까지 들어가겠구나. 이게 끝이에요, 해석은. 이제 못하는 거는 연산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1부터 3까지의 범위가 아니니까 얘를 더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놈을 여기다가 또 끄집어내려면 주어진 요 식에다가 x에다가 이번에는 얘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3의 제곱분의 2015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이놈을 대입하시면 여기 식이 f의 3분의 2015인데 주어진 얘가 3배의 f의 3의 제곱분의 2015라고 해서 주어진 얘를 또 이렇게까지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겁니다. 1일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거 다시 여기 위로 옮겨서 한번 이해해보면요, 주어진 얘가 얘예요. 그럼 얘를 다시 여기다가 쏙 대입하면 식이 3의 제곱에 f의 3의 제곱에 2015 이렇게까지 바뀌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정도 하면 사실 규칙 보이시죠? 범위를 2015를 범위를 3으로 한번 나누면 앞에 3이 튀어나갑니다. 3으로 한번 나누면 앞에 3이 튀어나가는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발견해 주시면요, 주어진 예를 이제 계속해서 f의 정역에 있는 저 범위 형태를 여기를 계속 3으로 나눔으로써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언제까지 축소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범위 들어갈 때까지.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3번. 저희가 아직 81입니다. 2015를 81로 나눠봤자 아직 막 20 몇이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3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주세요. 243이에요. 아직 안 돼요. F 빠져.
그러면 얘가 729m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나누시면은 2점 얼마가 나죠? 그럼 2점 얼마면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값은 아는 값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답을 한번 내보시면 내가 지금 F 2015라는 거를 범위를 열심히 축소시켜서 3의 6제곱분의 F 3의 6제곱분의 2015로까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군요. 주어진 요놈의 범위가 2점 얼마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다가 대입도 상관이 없다.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3의 6제곱에 1 마이너스 여기다가 x다가 이거 대입하면 되니까 얘가 2점 얼마니까 절대값 갖고 그냥 써면 될 것 같아요. 절대값 갖고 그냥 이렇게 3의 6제곱 마이너스 2015 2 곱하기 3의 6제곱 이걸 정리해주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사실 푸는 방법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읽는 방법 자체는 F에 대해서 나는 1F3까지의 범위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놈의 범위를 1F3까지의 범위로 축소시킨다. 이게 중요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317 선생님이 끝낼 수 있는 방법 있다고 그랬죠? 317, 318, 319 묶어주세요. 3개. 약간 극혐 문제입니다. 내가 이 문제에 재능이 있다. 그럼 학교 시험에서도 먼저 풀게 추천드리고요. 재능이 없다. 맨 마지막에 보세요. 무조건. 아시겠죠? 대입해가지고 규칙을 찾는 문제인데 이 3개 일단 패스. 킵하겠습니다. 317, 318, 319에 아까 디귿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요 3개 킵입니다. 아시겠죠? 314번 혹시 건너뛰었나요? 자, 그럼 323번 가겠습니다. 323번. 1번. 321번 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319번의 디귿은 약간 결이 다른 형태니까 요거는 그냥 지금 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319의 디귿은. 왜냐면 나머지는 대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규칙을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인 거고요. 디귿은 좀 다르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디귿 보시면 주어진 등식을 증명하라 이런 문제고요. 등식을 증명하려면 좌변을 정리하고 우변을 정리해서 똑같은 식이 나오면 된다. 이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역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조건 역함수를 활용할 게 아니라 역함수를 뭐로 바꿔서? 실함수 바꿔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놈을 x라 하고 요놈을 y라고 해서 나는 fx는 a fy는 b라고 일단 가정해 놓은 상황 속에서 주어진 얘가 x 더하기 y인 걸 보여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이미 고변이 x 더하기 y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인 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y인 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까 자, 그럼 x 더하기 y라는 거 약간 요거하고 요거 한번 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제에서 fx 더하기 y가 fx 곱하기 fy로 나왔는데 fx를 내가 a라고 하고 fy를 b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가 a, b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또 역함수에다가 a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x 더하기 y가 나온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좌변의 형태를 x 더하기 y 형태라고 증명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이해하고 까보면 별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처음 아예 접하는 식의 형태라 풀이라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완벽하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역함수 상태로는 못 푼다. 역함수를 못 풀기 때문에 기함수를 바꿔서 푼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요거는 그냥 혹시 시험에 요거 나온다면 요거 하나만 팁 드릴 테니까 그거만 듣고 가세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입니다. 문제에서요.
요것만 체크해요. 유형이라기보다는 약간 야매풀입니다. 답은 무조건 항상 나오거든요. 이 식을 만족시키는 fx라는 함수를 사실 빠르게 쓸 수 있어요. 혹시 사무에 혹시 요 식을 만족시키는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는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는 fx를 내가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라고 하면은 ax 곱하기 ay는 a의 x 더하기 y 어떻게 안 되나? fx를 내가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라고 하면은 좌변이 뭐예요? 좌변은 a의 x 더하기 y죠. 우변은 뭐예요? 성립하죠? 제가 의미하는 건 사실은 지수함수라는 의미예요. 물론 지수함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지수함수면 이미 성립하니까 지수함수라고 풀어도 정답은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지수함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본다라고 하면 기억은 틀린 거예요. 여기다 연계분은 뭐니까? 1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니은 F5는 30이다 나오는데 문제에서 F1이 2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그럼 1 대입하면 2가 나오니까 A가 뭐인 거예요? 2인 거예요. 그럼 5 대입하면 30이다 라고 해서 니은도 사실 처리가 된다. 이해되세요? 그럼 마지막 디귿은 얘들아 기억나세요? 지수함수예요. 역함수는 무슨 함수? 로그함수. 이건 로그함수, 로그함수. 그럼 이 좌변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로그 A, B인 거고요. 우변이 의미하는 건 로그 A 더하기 로그 B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로그의 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함수가 꼭 지수함수만 있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이미 여기 성립하니까 저걸로 그냥 대체해도 정답에 무리는 없다. 그냥 이런 얘기인데요. 야매풀인 거지 적석풀이는 아닙니다. 국영문과 이렇게 풀리는데요. 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때는 하지만 이런 식이 나오면 함수를 유추해서 푸는 방법 또한 그런 방법 또한 존재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넘어가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32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기억 니은이라든지 디귿이라든지 혹시 태연이가 질문하고 켰나요? 그건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요놈을 원소로 갖는 집합 1대1 대응 1대1 대응인 F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S라고 하자 이렇게 나오네요. 귀여워. (1, 2, 3에) 대하여 SK는 증명을 하면 이렇게 문제를 내줍니다. F가 이놈의 여집합이면 F는 F하고 G가 S에 포함되는 상황에 대하여 H가 F하고 G를 합성한다. H하고 H를 해서 함수를 만족시키는 F가 G 있는데 왜 이렇게 짜증나지? 이제 약간.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S라는 놈은요 A에서 A로 가는 F라는 애가 A에서 A로 가는 1대1 대응함수인 애들을 원소로 가는 애가 S래요. 자 그러면 1대1 대응함수가 몇 개가 있어요?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2가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한 가지니까 주어진 이 S라는 놈은 F라는 함수 1대1 대응함수 6개를 이렇게 원소로 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1, 2, 3, 4, 5, 6을 여기서 표현하라고 하면 6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싹 다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문제 이해됐음? 그래서 일단 기억은 흥분하자. 자, 니은 볼게요. K가 1, 2, 3일 때 SK를 이런 놈으로 정의하겠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면요. S1에 의미하는 건 F1이 1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몇 개가 나와요? F1이 1이 아니어야 돼요. 1이 갈 수 있는 애가 2 또는 3. 맞아요. 얘가 2로 가면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두 군데. 얘는 정해집니다. 1이 3으로 가면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두 군데. 여기하고 정해집니다. 그럼 실제 S1이라는 거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는 얘기예요? 4개라는 얘기예요. F1이 1로 갈 수 있는 거고 F1이 2로 갈 수 있는 거. 1이 아니라 2로 갈 수 있는 거고 3로 갈 수 있는 거.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S2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똑같이 4개가 나온다는 건 괜찮나요? 왜냐면 F2가 2만 아니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문제 푸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 문제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예로 4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F가 여기에 여집합에 지금 원소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여집합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하나 다 구해가지고 거기에 포함되는 게 실제 하나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요놈의 지금 어쨌든 전체 여집합이니까 S1의 여집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요놈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얘가 얘인 거다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S1의 여집합이 의미하는 거. 자, 여기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FK가 K가 되는 거라고요. 즉 얘가 의미하는 건요. F1이 1일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F2가 2인 경우에 1대1 대응의 F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F3이 3인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합집합이라는 건 전부 다 여집 합치면 교집합으로 바뀌니까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F는 항등함수라는 하나의 형태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 대시 여기까지 주어진 놈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FK가 K인 거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 다음은 마지막 디귿의 형태. 디귿 별표 쳐주시고 유형 써주세요. 유형. 자, 디귿 별표 쳐주시고 유형 써주시고요. 자, 무슨 유형이냐면 유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면은 어떤 놈이어야 된다는 거죠? 일자거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뽑지 않는 형태.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H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H라는 함수가 당연히 A에서 A로 가는 함수일 텐데 H라는 함수가요 1, 2, 3이 있고 1, 2, 3이 있을 때 일단 이렇게 생긴 함수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일자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H라는 함수가 저렇게 안 생기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뽑지 않는, 즉 1이 2로 가는 이런 상황도 있는 거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뽑지 않는 1이 어디로 가는 3로 가는 이런 상황도 있을 거라고요. 자, 근데 2가 1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3이 3으로 가니까 이 유형 좀 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요. 얘도 무조건 이렇게 정해져서 실제 가능한 H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일단 그거 꼭 써주세요. 가능한 H 개수 3가지라고 해서 요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뽑지 않는 경우까지 완벽하게 유형 처리. 일단 요거부터 빠르게 내셔야 됩니다. 하나만 세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근데 문제는 H라는 놈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F, G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 H가 그냥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사실은 F하고 G를 합성한 함수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F하고 G를 합성한 함수를 봐야 되니까 다시 함수를 3개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서요. F 합성 G인 거니까 여기가 G고 여기가 F인 이런 상황.
1, 2, 3에서 1, 2, 3 1, 2, 3 이런 상황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잘하셔야 돼요. 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경우의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 말은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끝에서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건 H라는 수니까. 여기서 1로 간다는 수니까. 따라오세요. 그럼 나는 이 1번 케이스를 처리하려면 1번 케이스는 1을 대입해서 1이 나오게끔 1을 대입해서 뭐가 나오게끔 2가 나오게끔 3을 대입해서 뭐가 나오게끔 3이 나오게끔 하는 F하고 G라는 함수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 G 보면요. G가 아무거나 다 와도 1이 나오게끔 하는 F는 어쨌든 하나로 정해져 있는 함수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요? 여러분들이 G를 어떻게 그려도 그 뒤에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되니까 이 F는 정해져 있는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즉 G의 개수를 딱 정해놓으면 F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G가 아무거나 5에 따라 F는 정해진다라고 해서 읽어주시면 실제 이걸 만족시키는 F, G의 개수를 생각을 한다면 G의 개수가 몇 개예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얘가 지금 두 가지니까 6개가 있는 겁니다. G에서 나올 수 있는 6개에 따라서 F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케이스 바뀌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3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3을 대입하면 그냥 1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건 아무거나 나와도 그에 따라 F는 무조건 얘네가 나오게끔 화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 당연히 이거랑 똑같은 경우가 몇 개가 나오고 숫자 나올 것이고 세 번째 케이스도 몇 개가 나올 것이다. 숫자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답은 18개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 한 문제를 완벽하게 풀면은 요거에 따라 이 하나의 문제를 푸는 건데 사실 그 하나의 문제를 푸는 것도 한 준킬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꼼꼼하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잘 해주시고 몇 번이었지? 321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323번 가도록 할게요. 323번 지울게요. 그러니까 사실 유형 처리 안 하시면 그냥 끔찍한 문제예요. 다 하나는 그래서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그냥 눈치껏 요거 보면은 요거 무슨 문제다라고 읽어야 돼요. 산술기한 문제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보면 제발 읽어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풀었기 때문에 읽어도 되고요. 시험에서 그냥 보면 산술기한과 느낌 오셔야 돼요. 자, 일단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나왔는데요. 주어진 얘 보시면 A, B가 어쨌든 양수기 때문에 주어진 얘는 기울기가 양수 이런 지성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 점에 좌표를 찍으면 3,3을 대입해 주시면 여기 3이 따라와서요. 이거랑 약분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2랑 3을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니까 A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따라오는 Y좌표가 지금 요거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산술기 어려운 문제는 잘 안 보인다라고 했는데 안 보이면 항상 치환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요거 A, B라고 하면 여기 A, B 똑같이 있는 어쨌든 깔끔한 형태라는 거.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다음 여기 있는 이 그래프 그려주시면 얘는요 여기 꼭지점이 10,4였어요. 실제 x가 3보다 작다라고 그랬는데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3이라는 게 여기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3이라는 게 일단 무조건 여기 어딘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서 그 3일 때가 여기에 딱 어때야 돼요? 맞닿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볼게요. 3이라는 게 이렇게 가서 여기 맞닿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 여기다가 다시 그려놓으면 C,4라는 게 여기 꼭지점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하시면 3, 약간 F3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한 거랑 여기다가 3을 대입한 거랑 똑같아야지 어쨌든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서술형 조건을 하나하나 다 쓴다면 3이라는 건 C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두 번째,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한 값과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한 요 값이 똑같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주어진 얘를 산수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잡으면 주어진 얘는 A 더하기 B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얘도 A, B 같은데 등분성립, 얘도 A, B 같은데 등분성립.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산수가 서로 상관이 없다. 그럼 얘는 1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2루트 AB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주어진 얘는 결과적으로 2를 곱한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 있는 요놈을 보시면 얘는 4에다가 양수형수를 뺐기 때문에 얘는 4보다 어떤 거예요?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4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주어진 얘가 뭐일 수밖에 없다? 4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따라오는 거. 그래서 얘가 4여야 되니까 10은 뭐고 3이고 얘가 4여야 되니까 얘는 등분과 성립해야 된다. 등분과 성립해야지 4인 거니까. 그래서 얘가 4가 되기 위해서는 등분과 성립해야 되니까 이 A랑 B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A-B는 2 처리하셔서 마지막 내가 풀려는 답은 두 개를 더하면 답은 5다. 이렇게 푸는 거죠. 좀 대충 있습니다. 방학 때 이미 한 2번 정도 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실전 테스트에도 이런 문제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좀 대충 그냥 딱 풀고 넘어갔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가 아니라 324번은 질문이 없네요. 아, 일부러 눈치만 안 한 건가요? 324번. 아까 한 거니까 꼭 해보세요. 아까 우리 시험지에서 한 겁니다. 자, 넘어가서 325번. 뭐야?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묶어서 한 번에 좀 같이 합시다. 아시겠죠? 되게 재미없는 문제. 자, 넘어가서 326번, 327번. 우리 하면 끝나네요. 326번 가겠습니다. 1차 함수 fx입니다. 모든 x에 대하여 g 2 더하기 x가 g 2-x랑 똑같다.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hx는 fx gx hx의 치역이 실수전지. 그리고 역함수는 이때 기억
자, 보겠습니다. 자, hx가 일단 뭐 필수 전체 집합이 7억이고요. 역합수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뭐 1대1 대응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fx는 1차함수라고 나왔고요. g라는 거 보니까 최고참 음수며 얘가 의미하는 건 축을 뒤로 간다라고 해서 일단 gx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까지는 그릴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요거 이제 다 쓸모없으니까 여기 다 지워버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gx랑 어떠한 1차 함수를 합체를 시켜가지고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g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를 지금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릴 수 있는 걸 먼저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g라는 거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에 1이 찍혀서 실제 g라는 애가 이렇게 따라오는 1,g를 우리가 저 가운데 있는 형태는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나왔을 때는 이렇게 생긴 1차 함수 그리고 이때도 1차 함수 그리면 된대요. 그럼 내가 1차 함수를 그릴 때 1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면 전체에 맞고 네? 이렇게 한 가지밖에 안 나왔나? 이게 끝이라고? 다른 형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방학 때 풀어봤던 거 아닌가요? 자, 어쨌든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g라는 함수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1차 함수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려야 되는데 증가함수라면은 이렇게 맞닿게끔 그려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없어요? 제가 몰라요. 네, 이렇게 해서 대각선 뭐 하는 거 있었는데. 감소함수면은 감소함수도 되는구나. 자, 감소함수면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와서 이런 형태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형태가 눈에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면은 가로선을 그려도 다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가 연속함수면은 증가는 계속 증가해야 되지만 연속함수가 아니라 끊어져 있다면은 감소하고 증가가 공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실제 정답을 내실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 보시면 F는 요 직선이 F입니다. F-3이랑 G-3이 똑같냐는 질문에서 이 주황색이면 똑같을 수 있지만 파란색이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기억이 그냥 틀린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자, 니은 F-3이 2래요. 2. 그리고 F1이 -6이래요 여러분들. 그 말은 주어진 얘가 x값이 증가하는데 y값 증가하고 있죠. x값 증가하는데 x값 증가하는데 y값 감소하고 있죠. 그럼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라고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 감소함수야. 그럼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파란색 그래프를 봐주세요 라는 문제인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파란색 그래프를 다시 한번 쳐다보면요, 여기가 -3,1이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1,-6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H0은 1이다. 이 말은 H1은 0이냐 이런 질문인 거고, H를 구하려면은 1을 F 대입하면 되니까
H 1이니까 근데 F에 대한 우리도 틀렸어. 틀리는데. 아, 왜 역학이 생기죠? 다시 H0은 1이라고 나오면 그냥 여기다 0을 대입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G0이 1이나 2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 진짜 혼자 역학이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GX라는 거를 구해야 G0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GX를 구할 수 있는 데 체크하시면 GX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G-3도 마이너스 6이겠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니을 푸신다면 G-3도 마이너스 6인 겁니다. 그 다음 G1은 여기는 이 G1은 2가 따라오고 이런 상황이 지금 니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GX가 대칭축이 2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GX라는 놈을 A의 X-2의 제곱 더하기 B라는 문자 두 개의 형태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거고 요거 대입하면 A, B 값 구할 수 있겠죠? A, B 값 구하신 다음에 G0이 1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저게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요 계산은 좀 생략을 할게요. 자, 마지막 디귿. 자, 디귿 보시면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G0이 1이라고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지금 문제에서 대칭축이 2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2x란 2, 4x란 2이고 G0이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더하기라고 해서 GX를 완벽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문제에서 GX가 요거라고 줬을 때 이놈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지웁니다. 이 왼쪽. 그리고 10을 다시 여기다 쓸게요. 여기 기억력 지워버리고. 자, 디귿 보시면 g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근데 f가 요거인지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f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는 거죠, 디귿.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주어진 얘를 A라고 잡아주시면요. 이제 H에다가 A를 대입해서 10이 나오는 이름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H가 언제 10인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는 이 값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찾아주시면 얘가요. 1,1 대입하니까 1,4가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시면 마이너스 3, 여기 저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더하기 1 나와서 마이너스 20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H가 10이 되는 놈은 여기가 4기 때문에 사실은 이 F가 10이 되는 걸 찾으려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계세요? 주어진 이 H가 놈이 F에 들어가서 얘가 있냐면 FA는 10이다라고 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A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얘를 B라고 잡으면 이번에는 H-26이 HB가 마이너스 26이다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H에다가 뭘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26이 나오냐라는 질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찬가지로 H가 마이너스 26인 거는 요 F의 처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 또한 F에다가 B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6이 나오면 요 F라는 놈을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볼게요. 자, F란 애가 이 파란색일 때의 F를 구해주시면 이 파란색일 때의 F는 여기에 있는 점을 적표가 여기가 4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3,4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여기는 얘는요 1, 마이너스 20인 거죠. 여기가 1, 마이너스 20. 그래서 이 파란색에 따른 fx를 구해주시면 fx는 4 증가할 때 24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3대 2에서 4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4라는 얘가 파란색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이 빨간색일 때 한번 찾아볼게요. 빨간색. 빨간색일 때 보시면 1,4를 지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0을 지납니다. 그러면 4 증가할 때 24 증가하니까 똑같이 기울기는 6인 거고 1대 2에서 4가 나와야 되니까 6x 마이너스 2라는 얘가 이 빨간색 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유놈일 때랑 유놈일 때 정답을 두 개는 f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두 개일 때에 따라서 우리가 요거 다 처리해 보시면 자, 얘는 f가 언제 10입니까? 2일 때죠. 그래서 a가 2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f가 언제 마이너스 26입니까? 마이너스 4일 때죠. 쟤는 마이너스 4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라니까 마이너스 2. 이 빨간색일 때는 정답이구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파란색일 때 똑같이 보시면 자, 얘가 언제 10인지를 보시면 얘가 10이려면은 주어진 얘가 마이너스 4여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때는 a가 마이너스 4고요. 자, 언제 얘가 마이너스 26인지를 보려면 이 x가 2여야 됩니다. 이때는 b가 2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랑 이걸 더해도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이 주어진 형태의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실까요? 왜 선생님이 찝찝한지 알겠다. 그때 선생님이 기억을 이해해주고 뒤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되게 저렇게 더러운 줄 몰랐네. 디귿이 이게 F가 정해진 줄 알았는데 F가 안 정해져서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넘어가서 327번. 함수 fx의 그래프는 a, a를 정합니다. 기울기가 1보다 크다. gx는 fx하고 fx의 역함수를 넣어주고 x가 1보다 작을 때 gx가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요놈이 참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fx가 a,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보다 큰 직선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그래프를 일단 그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A, A라는 거를 어디에 찍어내는데 A의 범위 이런 거는 뭐 A가 양수다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A 양수에 그냥 이렇게 하나 찍고요. A, A. fx는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보다는 커요. 그럼 기울기가 1이면 이렇게 있는 거니까 기울기가 1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fx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줘요. 자, 그러면 역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역함수는 yx에 대해서 대칭인 게 역함수니까 yx를 이렇게 잡아주시면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주어진 요거 그대로 대칭시키니까 이런 놈이 역함수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증가함수에 대해서는 증가함수의 기존함수하고 역함수의 결정은 당연히 y는 x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고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 gx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요. gx라는 그래프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니까 fx, 흰색을, a보다 작을 때는 이 흰색을 따라오는 게 gx입니다. 그 다음에 a보다 클 때는 역함수가 gx니까 gx는 이렇게 생기니까 gx가 됩니다. 그래서 연두색이 지금 gx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gx가 이걸 만족하는 해가 x는 a 하나뿐이야라고 나왔는데 일단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잘 혹시 이해가 안 되죠? 그냥 x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gx가 x가 되는 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y는 gx랑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 그럼 이 연두색과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은 여기 a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게 눈에 보이니까 기억은 동그라미 일단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이게 hx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GHX랑 H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 합성함수인데 지금 치환이 일단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HX는 뭔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x에다가 x 플러스 a라는 걸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이 니은이 g에 x 플러스 a라는 애가 자 x 대신에 gx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가 gx 플러스 a 이렇게 따라가요, 여러분들. 맞나요, 여기까지? 요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라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가 되는지를 읽어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그래서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 경계점, 이 a, a라는 이 경계점 자체가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얘가 0,a 여기 찍히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얘는 0,a 여기가 0,a에 찍히는 이런 상황이 왼쪽 그래프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얘는 0, 얘를 x축으로 a만큼 위로 올려달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이 경계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a, 2a가 된다는 겁니다. 얘들 이해하고 계세요? 던졌나요? 아니 그래프를 가지고 교점을 찾으면 끝인데 이것도 어려우면은 이 a를 이걸로 넘길까? 이쪽으로? 더 어렵나? 그러면은 gx는 고정시키고 이거 하나만 그리면 되거든요. gx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x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그러면 이 a, a라는 점이 어디로 따라와요? 0,0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평행하게끔 잡아주시고 평행하게끔 잡아줍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좀 더 쉽겠다. A 넘겨서. 그러면 교점이 몇 개가 나온다? 하나가 나온다. 눈에 보인다는 거죠. 저기는 평행하니까 저렇게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한 개다. 한 개라고 나왔나요? 네. 그래서 얘는 네? 세 개라고 나왔어요? 얘는 틀렸네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마지막 디귿. 뭐야?
D 뭐야?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성립한다라고 나왔는데 일단 이 두 개가 역함수라는 건 혹시 여러분들도 눈이 달려있으면 알겠죠? 그쵸? 이거 딱 본 순간 이거 자리 바뀌겠고 역함수 치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 전체 함수를 그냥 뭐라고 할까? F하고 G하고 H 빼고 뭐가 좋아요? KX라고 잡아주면요 KX랑 K 역함수의 X에 대해서 이 역함수가 항상 위에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KX라는 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계십니까? 그래서 KX를 그려나가야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방법이 없네. 자, 그러면 이 H의 역함수 요거 어디죠? HX 어디 있어요? 네, 요거의 역함수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x는 y 플러스 a 이렇게 따라왔어요. y는 x 마이너스 a라는 애가 h의 역함수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주어진 요함수를 내가 그린 다음에 얘는 h에 g에다가 h의 역함수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x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h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gx-a를 여기 x 대신에 이놈을 쏙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깔끔하게 나오네. x 대신에 gx-a를 대입하니까 이게 저 kx라는 그래프인 거예요. 얘를 얼마만큼? a만큼 평행 x축으로 a, y축으로 a.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진 얘를 x축으로 a, y축으로 a만큼 평이동하면 여기 있는 이 정의적표가 뭐가 되고 2a, 얘 여기에 따라오고 얘를 a만큼 평이동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평행하게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얘랑 평행하게 잡아주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런 평행하게 왜냐면 직선을 평이동시킨다 한들 그게 기울기가 바뀌진 않으니까 이리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KX입니다. 이게 KX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주어진 얘를 yx에 대칭시킵니다. 자, 주어진 얘를 yx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yx가 여기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yx가 여기 위에 항상 이렇게 존재한다.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가 이렇게 항상 위에 있는 게 많이 된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hx라는 게 x 플러스 a로 나와 있으니까 그 x 플러스 a를 활용해서 그냥 대입을 해보니까 평이동함수를 일으킨다라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됐나요? 끝.